시장은 2,000포인트대 안착을 위해서 다시 진통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 오늘도 나와주셨고요.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박봉기 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태양광 대표주 OCI 사흘째 랠리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OCI가 사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한진해운 등 해운주 강세입니다. 한진해운이 오늘도 급등하는 등 최근 해운주의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정치 테마주 급등락 지속입니다. 당국의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운주, 사실 한진해운 같은 종목들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현대상선도 급등했고 오늘 한진해운 강세 다시 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재료로는 운임이 인상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데 해운업 경기를 볼 수 있는 BDI 지수는 지금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금융이익이 밑에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자, 이분들이 상당히 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학령 위원께서는 해운주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죠. 지금 이제 엇갈리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과 BDI, 벌크선 이런 것들이 다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팩트 위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작년에 최악의 어떤 해상 운임이었던 당시에 대비해서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유럽으로 가는 건 한 48%가 가격이 회복됐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쪽이죠. 미국의 서부 해안 쪽으로 가는 것은 28%니까요. 거의 3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세계 유세 머크사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3월부터 또 운임을 올릴 예정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의견이 아주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평균은 15,000 수준이니까 이미 그 가격은 넘어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22,000~2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해상 운임이라는 것은 작년에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는 바이지만은요.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인 전망 자체가 증권사마다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도 약간의 다르다는 것이죠. 일부에서는요 그런 여전히 해외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그게 좀 불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선사는 선봉량이라 그래갖고요. 계속 배의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데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빈 배로 다니는 것이 많다는 거죠. 빈 상태에서 그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양쪽의 논리가 많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시장입니다. 저 자신도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들기는 쉽지 않은 방향인데요. 일단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혹시 매매하셔서 돈을 버신 분이라면 축하드릴 일이고요. 그런 분들은 꺾일 때까지 갖고 하시는 것이 맞겠죠. 다만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비중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적극적인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워낙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운주뿐만 아니라 일부 이제 기대감이 좀 앞서가는 종목들도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좀 균형 감각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균형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균형 감각을 잃은 대선 테마주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데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테마주가 자고 일어나면 더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형주는 매매 못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투기적으로 붙어가는 좀 이런 양상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글쎄요, 이게 투기인지 알면서도 들어간다는 건데요. 글쎄, 이런 박봉기 차장께서 이런 테마주 기승, 선거까지 계속될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제 객장에 계시니까 아무리 말려도 이런 주식들 살려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때는 어떤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 지금 대선 관련주라든가 총선 등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대선 관련주 말고 신공항 관련주, 무상급식 관련주, 세종시 관련주 이런 다양하고 너무 많은 종목들이 나와서 저도 솔직히
어떤 종목이 어떤 대선 관련주고 어떤 정치 테마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대선까지, 연말 대선까지는 이런 그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급등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2007년 때도 대우나 관련주들이 뭐 크게 올랐다가 크게 조정받았다 하는 모습이 약 1년여간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펼쳐질 것 같고요. 대선 관련주라든가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투기적이라든가 위험 요소는 알지만 할 수 없이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사행성 산업 같은 경우 이제 폐해라든가 부작용 아무리 홍보해도 우리가 수십조 이상 몰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생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또 어쩔 수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감독원에서도 검찰하고 공조해서 수사를 나선다는 등 여러 가지 그 단기 급락에 대한 위험도 있고 또 일반 투자자분들이 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객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관련 종목이라든가 어떤 그 인맥 구조, 지분 구조, 그 다음에 어떤 연관성 이런 거를 검토도 하고 또 알아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이제 중점을 둘 것을 권해드리고요. 뭐 급등하는 종목을 갖다가 뭐 지나치게 추격 매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말까지 뭐 이런 그 종목군들이나 업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기본적인 것은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시고 부차적으로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수혜라든가 또 관련이 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찾아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유동성이 이런 투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피라미드 사기의 원조가 폰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이런 투기주, 폰지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폰지 게임에서 뭐 이익을 보는 쪽은 그 상단에 있는 극소수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그리스 긴축안 합의입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그리스 긴축안, 뭐 그리스 정치권과 트로이카 간의 일단 합의는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뭐 구제금융이 2차 구제금융이 빠르면 오늘 밤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무리일 것 같고 다음 주 정도에는 가능할 것이다.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디폴트 리스크를 벗어나긴 했는데 시장 반응은 그냥 뭐 시큰둥 그 자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리스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예상 밖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시장은 거의 보합권에서 꼼짝하지 않는 좀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박봉기 차장께 여쭤보겠는데요. 그리스 상황, 뭐 이제 뭐 학습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워낙 예전까지 뭐 막판 전술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타결이 보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예상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1,300유로 이제 지원에 대한 정치권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채권 부분 이제 해업컷 비율 70% 적용해서 그 자금 규모는 한 1,000억 유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이제 타결은 됐는데 아직은 조금 그 유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일단은 12일로 예정된 그리스 의회 승인 부분이 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오늘 내일 총파업도 하고 또 4월 조기 총선 시 이런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 내부 어떤 진통, 또 연금이라든가 또 임금이 삭감되니까 아무래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이제 그런 진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의회 승인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직 그 불확실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연정 지도자들의 어떤 약속 이행 부분을 갖다 지금 실천하라고 또 압력을 또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긴축재정 금액을 뭐 3억 2천 유로 이상 좀 더 세부적으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라고 또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CB의 그 국채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상각 참여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실질적인 국채를 갖다 생각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뭐 이자 부분을 갖다 포기해서 약 120억 유로의 어떤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부분이 예상대로 될지, 그 부분도 지금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지금 한 2, 3일 남은 부분, 그 다음에 15일까지 그런 부분을 모두 정리해서 지금 확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물론 뭐
디폴트 우려감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런 확답에 대한 그런 진행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자체적으로는 뭐 공공 부분의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연금 뭐 손실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리스 경기를 또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 그 부정적인 전망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과연 약속대로 또는 계획대로 이행을 잘 할지 그런 걸 뭐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이행 여부가 과연 지속적으로 진행이 잘 돼서 전체적인 유럽 재정 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리스 문제는 긴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문제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 실천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따르는 게 사실이고요. 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리스 위기가 끝나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이런 점이 좀 고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또 한 고비는 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국 쪽 반응 보면은 뭐 그리스 문제 별로 이렇게 뭐 시큰둥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다른 때 같으면은 이 고용지표 신규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는데 이런데 좀 반응은 했을 것 같은데 어젯밤 뉴욕 증시는 별로 좀 반응을 안 했는데요. 이학년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뭐 뉴욕 증시도 이제 미국도 조금 호재에 둔감해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리스 문제 자체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죠. 오히려 좀 디폴트를 빨리 좀 낼 거를 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질질 끌려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그리스란 나라 자체는요, 물론 정부의 정권을 갖고 있고, 그런 위정자에 대한 생각이겠지만은요, 신뢰성 자체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는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유로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신랄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또한 독일도요, 물론 합의하는 것은 환영을 했지만 결국은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또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그리스 다음에 이제 또 포르투갈과 이탈리아가 또 어떤 식으로 또 이슈로 계속 나올지 결국은 국채의 상환과 또 차환 발행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또 우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시장에서 관심은 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관심은요. 알고 보면 이번에 발표된 기업의 분기별 실적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기대감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미국 주식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경기 회복 기대감. 거기다가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 이 바로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거래량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죠. 개인보다는 적극적인 기관 투자가 위주로 되어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아주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좋았을 뿐이죠. 지금 시장의 관건은 이겁니다. 앞으로 여태까지 이제 지나간 걸 할 수 없어 보이고요. 다음 분기에 대한 기업 실적의 전망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은요, 여태까지 실적 나온 것 중에 매출도 좋았고요. 전망도 좋게 나온 것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애플 컴퓨터고 하나가 시스코인데요. 시스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미국에서 오늘의 이슈를 보면, 물론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마감된 미국의 이슈는 그리스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도 아니고, 실제로 애플 컴퓨터 하나에 모아줬고요. 모든 경제방송이 애플 컴퓨터에 대한 얘기하는 거를 정말 제가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그만큼 $500에 바로 근접하였고요. 목표 주가를 660달러까지 올릴 그런 애널리스트까지 나왔으니까요. 시장에서의 관심은 그리스랑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스 문제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좀 이런 현지 분위기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 현재까지 미국의 낙관론도 상당 부분을 기대감에 근거하고 있는데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확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이천선 안착 진통입니다. 그동안 주식을 잘 사고 있던 외국인들이 좀 주춤해지니까 시장도 조정받고 있고요. 또 어제 장 종반에 워낙 올렸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오늘 조정에 좀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 안착하기 위해서는 역시 첫째고 둘째고 가장 선결돼야 될 조건이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조금 매수세가 좀 약화되고 있고
근데 한쪽에서는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유동성,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한 게 유럽계 자금들이 조절하고 있고, 그 유럽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LTRO가 계기가 됐는데 2차 LTRO가 이제 2월 말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다시 한번 보강돼서 유동성 랠리가 다시 한번 부각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박범기 차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은 이제 유동성 방금 말씀하신 어떤 유럽계 자금 들어오면서 이제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방금 언급한 2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유동성 장세가 또 계속 지속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어떤 상존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 대출 프로그램은 유럽은행의 어떤 유동성을 갖다 올려주면서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되게 하고 그다음에 재정 위기를 완화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인을 갖고 왔을 뿐만 아니고 유로 캐리 트레이드에 의한 어떤 글로벌 신흥 시장의 유동성 장세를 이끈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물론 이거는 어떤 확정적인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좀 불확실한 내용은 또 다른 또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이제 중국의 어떤 지준율 인하라 같은 긴축 완화 정책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어떤 경제 지표나 흐름을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3대 요인들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2012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갖다가 좀 밝고 또는 긍정적으로 이끄는 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 확실한 부분은 아니니까 좀 추후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요번에 2월 29일 예정된 2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 규모는 약 적게는 4천억 유로 또는 많게는 6천억 유로까지 예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자금이 그만큼 이제 은행 대출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과연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지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그렇게 100% 확실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이번 달 또 다음 달 계속 국채 만기가 이제 유럽 쪽에 있으면은 그쪽에 또 자금에 어떤 들어갈 수도 있고 은행 쪽에서 또 자금을 끌어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유럽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지는 물론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100%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어떤 이익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시장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또는 3월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어떤 청산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유동성 어떤 요인 말고는 시장을 이끌 만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다른 요인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또 접근을 하시는 측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 전략은 지금 일단은 키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요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 그동안 올랐던 물론 화학, 정유, 철강, 건설, 은행, 기타 해서 한 30%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양호하다면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동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제 개인적인 관점은 자동차 관련 완성차라든가 부품 쪽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선조정을 받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동차 관련주나 타이어 등 부품주 이런 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어떤 그런 양면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사실 1차 LTR로 시행했을 때는 평가가 굉장히 박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게 효과가 굉장히 극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2차 LTR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대감이 크다는 점,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너무 앞질러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험치로 봐서 외국인 매매, 글쎄 어느 정도 고비에 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앞으로도 이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전혀 새로운 국면이라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00선 안착하기 쉽지 않은데, 안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증권사들 코스피 목표치 보면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작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라든지 양호했던 자동차 주식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주가가 부진한 반면에 실적이 나쁜 종목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이랬던 종목들이 주가 탄력은 더 좋게 나타나는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이학년 의원께서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상대 시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제 목표치를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자신이 보는 것은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한국 시장은 싸고 매력적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철저하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기관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주시장은 지금 절대 싸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R이 지금 거의 10배 수준에 육박해 있기 때문에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큰 밴드를 보면 아주 쌀 때는 8배에서 아주 비쌀 때 12배 정도까지 가는 것이 대부분의 주식시장에 우리가 흐름이 그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물론 오버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과한 매도하면서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대부분의 시장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지수가 크게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은 이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가총액 22기업 중에서요, 어닝을 예상 실적 맞춘 기업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고요. 우리나라 여태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의 70%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렇게 반영되지 않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철저하게 외국인에 의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만에 하나요. 정말 만에 하나인데요. 외국인이 사지 않는다거나요. 외국인이 만약에 매도로 바뀌면요. 지금 시장은 버티림이 없습니다. 물론 항상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은요. 국내 기관이나 특히 개인 투자가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그 버틴 것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이 시장의 생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요 철저하게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죠. 이번 주 한번 투신이 좀 샀었습니다. 주식을 샀었고 2천 넘어면 조금 돈이 들어오냐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보면 어제 특히 오늘 투신이 파는 거 보면 이거야 추정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음 주에 발표될 목요일자와 금요일자 펀드 여러분 상당히 마이너스가 많이 유출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개인적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수급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 한계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 우려감일 뿐이고요. 우리가 먼저 팔 돈은 하나도 없겠지만은요. 지금 시장은 아주 적극적으로 무조건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거는 지금 약간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도 이제는 기대감이었는데 뭔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 숫자가 명확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S&P 기준은 큰 기업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기업 중에 정말 실적도 좋았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한 기업은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애플과 시스코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적 유동성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약간 멈춤만 하면 우리 시장은 미국이 기침만 하면 우리 시장은 독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안 오면 더 좋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선은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짧게 보실 필요는 하나도 없지만 저 자신은 1930 정도를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이 이탈하면 물량을 다 같이 줄인다. 그리고 그 전에 미리 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유동성 기대감, 수급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요. 수급장의 한계, 이런 점도 좀 냉정히 같이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